이번 시간은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란 뜻은 우리가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이 어떤 값과 비교했을 때 크거나 같다, 혹은 같다,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 이런 비교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두 값을 비교하게 되면 그 값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true, 참이다, 혹은 false, 거짓이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꼭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참이 나왔을 때, 즉 조건이 참이었을 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또는 조건식이 거짓이었을 때, false가 나왔을 때 표현하고 싶은 값을 내가 적어줄 수 있는 함수가 바로 if 함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if 함수는 조건을 내 마음대로 지정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값도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응용의 폭이 아주 넓은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얘의 형식을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조건을 먼저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쓰시면 로지컬 테스트, 자, 논리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조건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 조건식을 잘 지정하는 것이 if 함수의 핵심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연습을 해보겠지만 if를 먼저 쭉 쓰고 쓸 것이 아니라 조건식을 먼저 만들고 내가 이 조건식을 잘 만들었는가 테스트를 해요. 그런 다음에 잘 되었을 때 바로 그 true 자리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써주게 되고요. 혹은 거짓이 나와서 조건식이 거짓이 나오는 경우 false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false 자리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인수로 넣어주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들의 평균이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고요. 이 평균에 따라서 나는 합격 또는 불합격, 이 둘 중에 하나의 글씨를 내가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평균이 60점 이상이냐라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참인 경우에 나는 합격이라는 글씨를 여기다 쓰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즉 조건이 거짓이 되면 불합격이라는 글씨를 여기다 자동으로 표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 써지는 그 판단은 어떤 것이 하는 거예요? 바로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먼저 만들어 주고 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인수를 다시 보면요. 자, 여기 그림으로 먼저 한번 표현한 거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을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60점 이상인가라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A2 셀에 평균이 써 있었다 그러면 A2 셀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으냐 60, 이것이 바로 평균이 60점 이상이냐 검사를 해봐라 라는 조건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A2 셀에는 분명히 어떤 숫자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면 만약에 여기 70이 있다 그랬으면 이거의 결과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엔터를 눌러보게 되면요, true라고 나올 거예요. 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논리 테스트한 결과는 참입니다 해서 true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if 함수에 바로 얘가 true였을 때 쓰고 싶은 거를 바로 두 번째 인수에다 쓰세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인수 가이드는 value if true. 만약에 true가 참이 나왔을 때 쓸 값을 두 번째 인수로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true가 아니라 우리가 false, 거짓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세 번째 인수에는 조건이 거짓, false가 나왔을 때 써줄 그 값을 써주세요. 이렇게 세 개의 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어떻게,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조건식의 결과가 거짓이면 이거를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if 함수에서 조건식은 항상 비교 연산자를 쓴다는 거예요. 관계 연산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것은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자는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것을 이제 쓸 수 있겠죠. 숫자는 이제 이런 것도 다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비교연산자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5가 5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참이 되죠.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같다에 걸리기 때문에 5는 5 이상이다 라는 말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ue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요. 5가 4 이하이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거짓이 되는 것이죠. 즉 5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false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여기다 지금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합격 또는 불합격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고 싶어요. 합격과 불합격을 표시할 그 조건은 뭐가 돼요? 바로 이 평균이 60점 이상이냐라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을 먼저 쓸 거예요. 그래서 는 평균은 여기 써 있으니까요. 얘가 30이 크거나 같으냐? 얼마요? 60. 이것이 바로 평균이 60 이상인지 검사해봐 라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채우기 핸들을 한번 쫙 해봐요. 자, 그랬을 때 얘는 60 이상이니까 true가 나올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죠. false 나온 거 보니까 60 미만이네요. 그러니까 60점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false 이렇게 거짓이라고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 나중에 바로 이 true 자리에는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true 자리에는 내가 쓰고 싶은 합격이라는 글씨를 쓰고 싶고 false 자리에는 바로 내가 쓰고 싶은 불합격이라는 글씨를 써주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 나왔으면 더블 클릭해서 이제 if 함수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맨 앞에다가 if 이제 가로 열고 자, 얘의 첫 번째 인수가 바로 로지컬 테스트였죠. 바로 논리 테스트, 즉 조건식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건너뛰고 이제 두 번째 인수를 위해서 콤마 자 60t에다가 콤마 자 value if true 자 만약에 이 조건식이 true였을 때 쓰고 싶은 value 값을 써라 이거죠. 즉 이 true라는 글씨 대신에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60점 이상이 참이니까 얘는 합격이라는 난 문자열을 표시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콤마 세 번째 인수는 뭐가 돼요? value if false. 자, 만약에 거짓이었을 때 쓰고 싶은 그 값을 써라 라는 거죠. 즉, 이 false 자리에다가 이 영어 대신에 표현하고 싶은 값을 여기다 써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불합격이라는 글씨가 들어가야겠죠. 자, if 함수의 세 번째 인수까지 다 완료를 했으니까 이제 가로 닫고 그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true 자리에는 합격이라는 글씨로 다 대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false 자리에는 바로 불합격이라는 글씨로 대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쫙 하면 if 함수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if 함수가 나왔을 때 얘네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글씨를 표현할 것인가 파악을 하고요. 그 값이 두 개였다 그러면 이제 if 함수 하나를 써서 두 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조건이라는 거죠. 조건. 그래서 조건만 잘 만들면 뒤에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중첩 if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뭐 등급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즉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A, 나머지들은 다 몽땅 B로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A랑 B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그 조건은 바로 평균이 90점 이상인가 라는 조건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는 평균 얘가 크거나 같으냐 얼마요? 90. 이게 바로 A와 B를 판가름하게 될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컨트롤 엔터. 자, 채우기 핸들 쫙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90점 이상인 애만 이렇게 true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false로 표시가 됐죠. 이제 이 true 자리에는 뭐를 써요? 난 A라고 쓰고 싶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B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if 추가해 주고요. 가로 열고. 자, 조건식 미리 만들었으니까 뒤에다가 콤마 true 자리에다 쓸 거 나는 A라고 쓰겠다. 콤마 false 자리에 요 영어 대신 쓸 거는 나는 B다. 자, 세 개 다 써줬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채우기 핸들 쫙 해보면 true 자리에는 A가 써졌고 false 자리에는 B가 써지게 된 것이죠. 자, 컴활 2급 필기 문제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요 회원 등급란에 가입일이 2000년 이전이면 회원 등급란에 골드 회원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일반 회원으로 표시를 하고 싶대요. 자, 그렇다면 골드 회원이냐 일반 회원이냐 이 둘 중에 쓰기 위한 그 기준 조건은 바로 가입일이 2000년 이전이냐 아니냐 요것이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입일을 한번 뚝 쳐다봤더니 날짜 데이터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월일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연도만 우리의 시선은 쳐다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어 함수를 주어줬어요. 그럼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어 함수를 먼저 뽑아내는 게 우선이겠네요. 그러면 는 이어를 써서 날짜 데이터 넣어주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 봤을 때 2000이 제대로 나왔는가? 그러면 이어 함수 잘 썼는지 자, 채우기 핸들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연도만 잘 뽑아졌죠? 그러면 이렇게 이어 함수를 써서 연도를 뽑아낸 이 값이 2000년 이전이냐라는 조건을 완성을 해야죠. 자, 이전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 뒤에다가 작거나 같다 2000. 자, 요 조건이 바로 연도가 이렇게 빼낸 연도가 200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게 바로 2000년도 이전을 의미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컨트롤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 쫙. 그러니까 1900년대 그 다음에 2000년까지가 true가 나오겠죠. 자, 예, false 나왔고요. true. 그럼 요 true 자리에 뭐를 쓰고 싶은 거예요? 골드 회원이라는 글씨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false 자리에 일반 회원이라는 글씨로 대체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f 함수를 완성을 하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마지막 마무리. if 만약에 연도, 즉 가입일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20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연도가 가입일이 2000년 이전이면, 콤마, 자, true 자리에 쓸 거 골드 회원이라고 쓰고 싶은 거죠. 콤마, 세 번째 인수 value if false, 바로 false 자리에 쓰고 싶은 것은 일반 회원이다. 일반 회원. 자, 세 개 다 써줬으면 가로 닫고요. 자, 컨트롤 엔터. 자, true 자리에 바로 true 대신 골드 회원이라는 글씨가 들어가는 거죠. false 자리에는 일반 회원이라는 글씨로 들어갈 것이고요. 자, 이렇게 채우기 핸들에서 완성을 하면 되죠. 자, 이처럼 우리가 if를 쓸 때 이 조건 지정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if 함수랑 같이 쓸 수 있는 and, or 함수, 그리고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A, B, C 세 개 이상 표현할 때 if를 하나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를 계속 중첩해서 써야 돼요. 자, 그렇게 쓰는 중첩 if 사용 방법에 대해서 쭉 알아보겠습니다.